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다코입니다. 아, 어쩌다 보니 드립 커피. 그렇습니다. 어쩌다 보니 드립 커피를 내려 먹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무슨 말이냐고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 이슈 때문에 목소리를 가다듬는 소리가 좀 많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놈의 비염은 언제 끝납니까? 힘드네요, 진짜. 감기는 아닌 것 같은데. 비염 맞겠죠? 감기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 집들이를 했는데요. 저의, 어, 같이 성우 공부를 했던 친구 둘과 함께 둘이 제 이제 집에 놀러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집들이 선물을 사오지 마라고 얘기를 그렇게 했는데, 결국 사왔더라고요. 수박도 한 통 사오고, 그 다음에 물티슈? 물티슈 사다 주고, 그리고 드립 커피 원두, 드립용으로 마실 수 있는 갈아둔 원두를 한 봉지 사다 줬어요. 어, 커피 구멍가게 로스터리 카페, 여기 가게에서 이제 그 친구가 사다 줬는데 블렌딩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특정 원산지 원두가 아니라 이렇게 섞였나 봐요. 그래서 블렌딩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선물을 받고 살짝 당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원두 이제 드립커피를 해먹을 아무런 도구가 없었기 때문에 당황은 했는데, 이게 또 어, 막상 또 커피를 선물을 받았는데 향이 너무 좋더라고요. 커피 원두의 그 고소하고 진한 향이 있잖아요. 들이 커피를 내리기 전에 그냥 원두 자체의 향이, 볶은 로스팅된 커피의 그 고소함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으로 어쩌다 드립커피라고 얘기를 한 게, 어쩌다 보니 제가 집에서 먹는 커피라고는 카누 아시죠, 여러분? 특히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이제 회사에 있죠. 물론 맥심에서 나온 모카골드나 이런 믹스 커피도 있겠지만, 요즘에 이제 아메리카노 많이 드시니까 회사 직원분들, 뭐 한국 사람들 아메리카노 좋아하니까 카누 있죠. 카누 미니 스틱 나오는 거, 검정색으로 나오는 거, 그걸 그냥 사서 먹고 있었죠. 좀 컨디션 좋으면 카페인 있는 걸로 사고, 아니면 이제 카누 디카페인도 나오니까 디카페인도 사서 먹고, 그래서 물에, 그거 뭐 꼭 뜨거운 물 아니더라도 찬물에 타도 잘 녹으니까 그렇게 태워서 먹다가 이렇게 또 원두를 선물 받게 될 줄은 몰랐죠. 그래서 어쩌다 드립커피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사야 되지?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어디서 이제 본 건 있으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해가지고 깔때기 모양처럼 이렇게 된, 이게 정식 이름이 드리퍼더라고요. 드리퍼. 드리퍼를 사야 되겠다. 근데 이제 이 그 드립 커피용, 드립 커피를 마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도구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도구, 장비를 많이 사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으로 떠올려 봤을 때 이 원두를 넣어서 내리는 드리퍼라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이것도 검색을 해봤습니다. 깔때기? 깔때기? 뭐 이렇게 검색. 드리퍼의 정식 이름이. 그리고 그런 것도 사시더라고요. 그 주전자, 물 주전자. 너무 무식하죠. 아, 드립 이 정식 이름은 드리포트군요. 드리포트. 네, 그 여러분 한 번쯤 보셨겠지만 앞에 주전자 코라고 하나요? 입이라고 하나요? 이게 이제 아주 가느다랗고 길다란 이게 작은 구경에 이제 길다랗게 이렇게 이제 호스처럼 이렇게 앞으로 쭉 나와 있는 이런 형태 드리포트가 있죠. 하지만 저는 드리포트를 사지 않았습니다. 집에 테팔 그냥 포트가 있다. 앞에 물 나오는 이렇게 입구가 넓은, 부으면 이제 쭈락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 포트인데, 포트 써도 될 것 같아. 내가 이제 손의 힘으로 이렇게 조절을 약하게 천천히 이제 뜨거운 물을 이제 흐르도록 조절을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드립포트는 사지 않았고요. 이제 근데 이제 뭐 이거 가루를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드리퍼는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드리퍼를 샀는데 이게 또 뭐라 해야 될까? 본격적으로 이제 드립커피를 마셔봐야 되겠다. 뭐 이렇게 시작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쩌다 드립커피이기 때문에 이제 지인이 선물을 해줬기 때문에 이제 시작을 한 거라, 그래서 저렴하게 사고 싶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 여러분, 저렴한 거 살 때는 뭐다? 다이소다, 다이소. 그리고 때마침 유튜브에 검색해 보니까 드립커피용 이제 도구 중에, 장비 중에 다이소 가성비템 뭐 이런 또 유튜브가 있더라고요. 들어가 봤더니 평이 좋아. 예, 평이 아주 좋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봤는데, 제가 그 정보를 정말 잘 모르고 샀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모양새, 그리고 유튜버가 추천해주는 드리퍼, 그 다이소에 파는 드리퍼, 그냥 그것만 보고 난 이걸 사야겠어. 괜찮다고 평가라고 좋아 보이니까 사야겠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뭘 샀냐면 이 다이소에 파는 그냥 저렴한 드리퍼를 샀어요. 이름을 알려드려야겠다. 이름을 드리퍼 검색을 해보시면 다이소에 왜 안 뜨지? 품절됐나? 요거다. 커피 드리퍼 앤 스푼 세트 2,000원이에요. 다른 유명 드리퍼도 뭐 소재가 특별한지 모르겠는데 그냥 플라스틱으로 돼 있거든요. 다른 것도 제가 지금 이게 나무위키에서 이제 보고 있는데, 드리퍼 항목이 들어가 보니까 저도 이제 뒤늦게 알게 된 건데, 유명한 게 이제 칼리타가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여기 이걸 뭐 자세하게 읽지는 않겠습니다. 뭐 멜리타라는 게 있는데 칼리타 설명을 보니까 멜리타가 일본에 전파되면서 탄생한 일본 제품이다. 칼리타란 말 자체가 가라 플러스 멜리타, 가짜라는 뜻이죠. 멜리타 짝퉁이다. 언어 유일한 썰도 있다. 그래서 칼리타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사다리꼴 드리퍼, 사다리꼴 드리퍼의 가장 전형적인 예시로 꼽힌다. 그리고 뭐 고노라는 드리퍼도 있고 하리오 드리퍼, 하리오 V60 이 제품 이름인데 명실상부 현재 드립커피의 표준어를 이루는 드리퍼이다. 고노와 비슷한 원추 모양으로 원뿔 모양이죠. 우리 흔히 생각하는 깔때기 모양의 드리퍼고 이 칼리타는 이제 사다리꼴 모양의 드리퍼거든요. 이걸 사진을 좀 보셔야지 이해가 되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말로 잘 설명을 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제가 이 정보를 모르고 그냥 유튜버가 이제 다이소 가성비 드리퍼 해서 이걸 알려주니까 이거다 사야겠다 하고 이제 검색을 했는데 야 다이소 이 드리퍼가 인기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다 품절이 떠가지고 제가 저번 에피소드 때 저희 부모님이 이제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저랑 이제 강화도 여행 가고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부산에 저희 집 근처 다이소에 있더라고요. 서울 수도권 쪽은 거의 뭐 많이 품절 상태인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께 부탁을 해가지고 뭐 무겁지도 않으니까 서울 올라올 때 그거 하나만 사가지고 좀 갖다 주세요 해가지고 또 드리퍼만 있는 게 아니라 안에 또 플라스틱 안에 스푼도 있어요. 커피 이제 원두 이제 갈아놓은 원두를 이렇게 덜 수 있는 이제 스푼도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스푼에 또 안쪽에 보니까 라인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표시가. 그래서 어디까지 하면 뭐 몇 그램 이렇게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드립커피를 마실 때 이제 보통 뭐 한 18g, 20g 뭐 이렇게 한번 넣어서 이제 물을 쓰더라고요. 음. 그렇게 해서 보통 먹는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아무튼 그래서 스푼 있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샀는데 이때는 제가 뭐 칼리타니 하리오니 뭐 전혀 모르고 그냥 사달라고 해서 샀죠. 사가지고 집에 이제 가져왔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저희 집에 그게 있거든요. 그 차를 우려낼 수 있는 유리로 된 그 주전자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차를 우려내는 차 포트라고 해야 될까요? 전기 포트처럼 뭐 전기로 해서 끓이는 게 아니라 그냥 유리로 이렇게 된 차 포트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위에다가 차 걸을 수 있는 걸음망을 이렇게 딱 꽂을 수 있어요. 꽂아가지고 여기 안에 뭐 차 티백을 넣던지 찻잎이나 뭐 꽃이나 이런 말린 꽃이나 뭐 이런 거 있으면 이 안에 찻잎을 꽃잎 같은 걸 넣어서 물을 부으면 우러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안에 이제 미세한 이제 아주 촘촘한 이제 그 망이라고 하죠. 요 망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미세한 그 구멍이 아주 작아요. 어떻게 보면 커피 원두 드립용으로 갈아두는 원두 크기보다 좀 더 작거든요. 그래서 요게 있었어서 제가 드리퍼도 사기 전에 여기다 한번 내려 먹어야겠다 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집에 있는 숟가락으로 이제 원두를 좀 넣고 포트에 물을 끓여가지고
이제 여기 차 주전자, 요 주전자 안에다가 이제 물을 부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우러 나오겠지 하고 했는데 우러 나오긴 하는데 이게 드립커피 간 원두 크기보다 구멍이 작지만 원두가 갈았다고 해도 미세하게 갈린 것도 있고 가루처럼 형태도 있고 하니까 이 구멍 사이로 다 빠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드립커피 깔때기에 이제 물을 부으면 밑에 똑똑똑 여러 방울이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이제 밑에 추출이 돼서 그 주전자에 혹은 컵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이런 형태가 안 되더라고요. 말 그대로 차처럼 우려내는 형태로 이제 처음 시도를 했는데 뭐 마실 수는 있는데 가루가 막 새어나가지고 이제 물에 이제 뜨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라앉거나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깔끔하게 먹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제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드립커피는 또 드립커피 추출하는 그 방식이 있고 또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커피 맛이 또 달라진다고 하니 이렇게 뜨거운 물에 냅다 푹 담궈가지고 우려내는 거는 아무래도 차의 방식이고 커피의 방식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드리퍼가 필요하겠다 해서 이제 유튜브 보고 부모님한테 부탁해서 이거를 산 거죠. 받은 거죠. 근데 또 요거 받기 전에 또 어떤 게 있었냐. 드리퍼가 없었을 때 요 차 좀 전에 얘기한 요 차 포트의 그 거름망에 커피를 담아서 하는 건 이제 아니다. 이제 결론이 났고 그럼 이제 내가 생각나는 게 드리퍼 요 기계가 있고 그 커피 아니 드리퍼 생각하기 전에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 드립 커피 하면 이제 드립 걸러주는 거름 종이가 있잖아요. 커피 필터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거름 종이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커피 필터 이 종이를 또 팔더라고요. 근데 다이소는 매전이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그때 롯데마트였나? 아무튼 갈 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롯데마트였나 이마트였나 아무튼 어디 검색해가지고 갔는데 거기 마트에서도 커피 필터지 찾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어플에서 나와 있는 커피 필터 종류가 몇 가지 있었는데 뭐 코너 가서 봤는데 뭐 한 두 가지는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제일 저렴한 거 100매 정도 들은 거였는데 이게 제가 이제 지금 산 걸 앞에 이제 보고 있는데 이름이 맥널티 고급 커피 필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표백 100% 천연 펄프 있는데 이게 또 저도 이제 점점 이제 하게 되면서 공부하게 되니까 알게 된 게 무표백은 표백된 거는 거름 쪽의 색깔이 하얗고요. 하얗지 않고 이렇게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은 이제 표백 이제 표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천연 펄프 상태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친환경, 건강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갔는데 요거 하나밖에 없고 또 요게 있어가지고 요 100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걸 샀어요. 사서 집에 가져와가지고 이거를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접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요. 처음엔 접는 방법도 몰랐어요. 그냥 꺼내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좀 펼쳐가지고 그 드리퍼가 아닌 아까 말씀드린 차 그 거름망은 어떻게 생겼냐면 깔때기 모양이 아니고 그냥 이게 원통형이에요. 원통형 아시죠? 원통형이 구멍 뽕뽕뽕 나 있는 이 원통형에다 그냥 위에다 꽂았어요. 이렇게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원두를 넣고 물을 끓여가지고 물을 뿌렸거든요. 그 뿌려갖고 얼마 있다가 뿌리는데 얼마 있지도 않다가 갑자기 밑에 종이가 퍽 터지더니 가루가 가루가 다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래서 뭐야 이거 커피 필터 이거 뭐야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이 녀석들 이거 완전 이거 싸구려 아니야? 혹은 이거 마트에서 오래 모아가지고 이거 종이 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오래된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저찌 해서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필터가 어 우선은 이 필터를 드리퍼에 꽂아야 되는데
필터도 그 드리퍼 생김에 따라 필터도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리퍼 모양에 따라서 필터가 딱 비슷한 모양으로 꽂혀야지 안에 원두를 넣고 물을 부었을 때 이게 무게가 분산이 된다고 해야 되나요?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원통형 모양의 위에다가 그냥 종이만 이렇게 걸쳐 놓은 상태니까 이제 그 상태에서 원두를 넣고 물을 뿌리니까 당연히 물이 들어가면서 원두가 젖으니까 물과 같이 흡수가 되니까 원두가 무거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에 종이 필터 아래쪽에 힘이 다 실리니까 뻑 하고 뚫리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접지도 않았고 이 종이 필터를 접더라고요. 접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원통형에 접어서 했어도 터졌었어요. 터졌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제가 산 이게 보니까 드리퍼 모양이 칼리타 아까 말한 사다리꼴 모양에 맞는 콘형 드리퍼에만 사용이 가능한 여과지더라고요. 그래서 써져 있는 게 V형 원뿔 드리퍼에는 적합하지 않은 형태의 여과지입니다 라고 써져 있는데 제가 여기가 된 지식이 아예 없는 상태에서 필터 종이니까 거론 종이니까 산 거예요 그냥. 난 그런 거 몰랐고요. 모르겠고 냅다 산 겁니다. 사가지고 그것도 이제 차 거르는 통에다가 이렇게 쓰는데 매번 조심조심 부어도 밑에가 막 터져가지고 바닥에 다 떨어진 거예요 원두가. 그랬는데 하여튼 그리고 또 이제 부모님께 부탁해서 온 드리퍼도 이게 보니까 칼리타 모양이 아니라 아까 말한 하리오 모양의 원뿔 형태로 이렇게 깔때기 모양으로 내려가는 드리퍼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이제 이제 맥널티 이 커피 필터 칼리타의 형태에 맞는 이제 종이 필터를 거름 종이를 이제 접어가지고 넣어서 원두를 넣고 했는데 이것도 터지더라고요. 이것도 터져. 안 맞아 모양이 안 맞아가지고 한 번은 성공했고 두 번째는 터졌었나?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안 맞아요. 뒤늦게 알았죠. 그리고 보니까 이 칼리타 모양에 맞는 그 칼리타 드리퍼 이 사다리꼴 모양 드리퍼에 맞는 이 필터는 또 접는 방법이 또 까다롭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100장을 샀는데 아쉽게도 이걸 이제 못 쓰게 됐고 근데 드리퍼를 차라리 칼리타 모양이 맞는 드리퍼를 그냥 다이소에서 살 걸 그랬나? 근데 다이소에 칼리타 모양의 드리퍼는 없는 것 같은데 있기는 하네요. 근데 일시 품절이라 돼 있고 아무튼 제가 본 그 저렴한 플라스틱 모양으로 된 그 드리퍼는 다 하리오 그 깔때기 모양 깔때기 모양의 드리퍼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필터는 못 쓰고 얼마 전에 이제 하리오 V60 필터를 종이 필터를 또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때 유튜브에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천연 펄프 표백이 되지 않은 무표백은 또 보니까 또 커피 하시는 분들이 또 되게 섬세하시니까 또 좀 과하게 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또 무표백 여기다가 또 물을 내리면 또 종이 냄새가 또 커피에 밴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보고 또 차라리 그냥 표백 써라. 표백이 낫다. 그래서 표백으로 하리오 V60 요 커피 페이퍼 종이 필터를 40매짜리를 주문했고요. 번호는 01 버전인 것 같은데. 그래서 1에서 2컵 하나에서 2컵 정도 나올 수 있는 분량이 들어가는
요 종이 깔때기를 종이 필터를 따로 또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받았어요. 그래서 요걸로 해가지고 원두를 넣어서 하니까 안 터지고 잘 되더라고요. 제 다이소 드리퍼가 아이고 이제야 맞는 내 친구를 찾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원산지도 일본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깔때기 모양의 어 깔때기 모양의 이 종이 필터도 꼭 하리오 이게 아니라 더 저렴한 버전들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차차 또 찾아보기로 하고, 이게 또 약간 뭐라 해야 될까요? 선순환이라고 해야 하나 악순환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 원두 양은 점점 먹을 때마다 급격하게 줄어가는데 이 깔때기 개수는 한 번 살 때 안에 많이 들었으니까 40매가 들었거든요. 깔때기는 남단 말이죠. 깔때기가 남고 드리퍼도 샀으니 또 원두로 사게 될 거란 말이지. 그래서 한 번 시작하면 어쩌다 드립커피, 드립커피가 이거 갑자기 취미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먹다 보니까 그 지인이 선물해준 이 커피를 먹다 보니까 커피가 또 맛있더라고요. 예, 맛있어요. 제가 정확히 어떤 원두가 블렌딩이라 써져 있어서 어떤 원두가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아우 커피가 맛있더라고요. 예, 커피 향도 좋고 맛도 좋고 저는 산미도 좋아하는데 산미도 느껴지고 또 고소하기도 하고 그래서 맛있네. 그리고 제가 삶은 달걀 해가지고 삶은 계란이랑 커피랑 이게 맛있는 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가 이걸 언제 알았냐면 최근에 전 회사에서 아침마다 삶은 달걀 2개를 가져가서 먹는데 그냥 회사에 그 종이컵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카누 아메리카노 타가지고 그 계란 한 입 파고 근데 이제 흰자만이 아니라 이제 계란 노른자가 입에 들어가야 돼요. 같이 씹어가지고 커피를 탁 마시면 그 계란 노른자의 그 고소하면서도 이 노른자 특유의 약간 새콤한 신맛이 있거든요. 이거랑 커피에 나는 그 고소함과 그 향이 조화가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맛이 납니다. 굉장히 맛있어요. 그래서 이 미각이 주는 어떤 어, 쾌감, 기쁨, 도파민 같은 게 크진 않지만 뭐 이게 작게 이게 올라옵니다. 예. 이게 아마 와인이나 커피를 막 디테일하게 여러 가지 원두의 그 다양한 향과 맛을 즐기는 분들의 즐거움이겠죠.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아무튼 카누랑 삶은 달걀을 먹어도 이게 느껴지는데, 이게 느껴지는데 세상에 삶은 달걀이랑 이 친구가 선물해준 이 커피 좋은 원두로 드립을 탁 내려가지고 탁 맞았을 때, 와 맛있더라고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맛을 알아버렸어.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두 볶아가지고 드림용으로 하면 또 갈아가지고 또 요즘에 뭐 택배 이런 거 주문도 쉽게 되잖아요. 유명한 뭐 프리츠 커피도 있고 원두도 있고 유명한 로스터리들도 뭐 요즘에는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오니까 물론 뭐 가격이 비싼 건 엄청 비싸지만 그래가지고 좀 여러 군데 좀 사 먹어보고 싶다 이런 또 충동이 또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다시 이제 이런 게 이제 충동이 들면 또 이제 돈이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거지가 되겠죠. 농담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제가 엄청 또 하드한 또 커피 매니아도 아니고 또 특히 라떼 좋아하는데 라떼 먹으면 라떼를 좋아하긴 하지만 또 종종 유당불내증으로 배가 아플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이제 제 방송을 예전 방송부터 오래 들으셨던 청취자분들은
제가 초반 에피소드에 커피 한번 다뤘던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망원의 대루커피라고 한번 추천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루커피 사장님 이 방송을 듣진 않으시겠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엔 거리도 멀어졌고 뭐 거의 사 먹지를 못했네요. 그래도 한 2년 전? 작년에는 안 먹었던 거. 2년 전에는 그래도 그 뭐냐 콜드브루, 콜드브루 커피 카페인 있는 거랑 디카페인이랑 두 버전 이제 그 이제 곰 그려진 그림 사가지고 먹었는데 아무튼 저는 데루커피를 좋아하거든요. 데루커피를 항상 이 콜드브루만 사가지고 먹었었는데 이제 이게 드리퍼도 있고 종이 필터도 생기니까 원두를 한번 사 먹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대루에서도 제가 드립커피를 사 먹은 적은 있는데 드립 원두를 산 게 아니라 아예 드립용으로 그 아예 소분해서 그 종이 필터까지 이렇게 같이 들어있는 제품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드립 원두만 사는 게 드립 커피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컵에다가 양쪽에 이제 손잡이 모양처럼 이렇게 벌려가지고 탁 컵에 딱 걸어가지고 물만 부으면 되는 그런 형태의 드립은 이제 대루에서 몇 번 사 먹어보긴 했는데 그냥 원두만 사 먹어볼까 막 이런 생각도 막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주문을 하진 않았는데 커피가 아직 들리시죠? 아직까지 그래도 한 절반 조금 넘게 마신 것 같은데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주문을 하지 않긴 했는데 그런 충동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데루커피를 한번 사서 먹어볼까? 그런 고민도 들더라고요. 제 이 방송 처음 들으시는 분은 망원동에 데루커피라고 있어요. 검색하면 데루커피 검색하면 네이버 뜨거든요. 네이버 스토어 여기서 주문 가능하시고 업장 가셔서 드셔도 좋습니다. 거기는 되게 조용하고 그리고 동물 프렌들리 그 가게라서 근데 사장님이 막 저번 그때 예전 에피소드도 얘기했는데 사장님이 엄청 막 살갑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딱 사장으로서 할 것만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뭐 살갑게 말을 걸어주신다거나 뭐 이런 성향 아니시고 하지만 고객인 내가 또 살갑게 말을 하면 잘 설명해 주시고 그러십니다. MBTI 아마 T가 아니실까 조심스럽게 추측해봐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예전에 막 좀 불친절하다 뭐 이런 리뷰를 봤었어가지고 근데 절대로 불친절한 분은 아니시고 소위 엄청 친절하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의 업장은 아니라는 거죠. 소위 막 살갑게 막 이렇게 해주고 한다는 게 친절함이다라고 정의를 한다면 꼭 그것만이 친절함이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게 얘기한다면 막 그런 성향의 사장님은 아니시다. 말수가 적으시고 그런 분이시라서 하는 얘기고 아무튼 맛있습니다. 커피 맛있고 제가 아주 좋아하고 그런데요. 아무튼 거기 원두를 좀 사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항상 제목으로 돌아가서 어쩌다 드립커피에 취미가 생길지도 모르겠다. 이미 생겼나? 아니 이미 생겼다고 말을 할 수는 없어. 제가 볼 때는 이미 생겼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이 필터를 그대로 냅두고 이번 원두만 먹고 더 주문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먹어보니 맛있더라.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것도 이제 저 정보가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보니까 보통 이제 한 20g 정도의 원두 18g, 20g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이 정도의 원두를 종이 필터 거름종이에 넣고 이제 물을 붓는데 이 물을 붓는 것도 그냥 부어도 되고 아니면 원두를 붓기 전에 드리퍼에다가 종이 필터를 끼우고 그 위에 그냥 원두를 넣지 말고 그냥 물을 먼저 뜨거운 물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종이가 젖겠죠? 젖으면서 이 드리퍼
플라스틱 드리퍼에 이 종이 필터가 밀착이 쫙 됩니다. 이 밀착이 되면 이게 이게 물과 이 플라스틱, 물에 젖은 이 종이와 이 플라스틱이 착 달라붙으면서 이게 표면 장력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떤 장력이 생긴단 말이죠. 여기다 힘이 딱 생기니까 안에 원두를 이렇게 탁 넣어도 이게 무게가 분산이 되겠죠. 그런 효과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종이 뭐 표백된 종이 필터를 쓰기도 하고 뭐 친환경 표백이 안 된 무표백을 쓰기도 하는데, 원두를 넣기 전에 여기다 물을 여러 번 부어서 한 두세 번 부어서 이제 물만 걸러내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 종이에 있는 향을 여러 번 이렇게 물을 한 두세 번 부어서 물을 빼내는 작업도 하더라고요. 드립커피 내리시는 분들이. 근데 또 그렇게까지 또 디테일하게 향을 자기가 못 맡는다면 그렇게까지도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유튜브에서는 이런 장면도 많이 나왔고, 또 데루커피 들어가 보니까 데루커피 사장님도 이제 드립커피 내리는 방법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데루커피 사장님은 꼭 그렇게 걸러내지 않고 또 종이 필터를 넣어서 물을 부어서 이 필터를 적셔서 드리퍼에 밀착시키지 않아도,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고 그냥 필터 꽂고 원두 바로 넣은 다음에 그냥 그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여러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만큼 또 종이 향까지 막 느낄 정도로 제가 엄청난 미각의 소유자는 아니라서 그냥 저는 그렇게 그냥 한번 종이 필터 요 하리오 종이 필터도 한번 이렇게 접어줘야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처음에 잘못 샀다기보다는 카리타에 맞는 종이 필터는 접는 게 조금 까다로웠는데, 그래서 유튜브에 막 설명 영상도 많을 정도거든요. 근데 요 하리오는 접는 부분이 딱 한 번만 이렇게 딱 접어주면 깔때기 모양이 이렇게 딱 생겨가지고 그대로 이제 드리퍼에 딱 꽂아주니까 딱 맞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드리퍼랑 밀착도 물을 꼭 적시지 않아도 어느 정도 이렇게 착 좀 붙어 있어가지고 원두 넣고 이렇게 부어주니까 잘 내려오던데, 보니까 18g, 20g 원두 기준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것도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적당히 이제 한 스푼 정도 넣었어요. 한 스푼이 12g 정도였던 것 같아요. 스푼,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제가 요 드리퍼 샀을 때 안에 이제 동봉되어 있던 그 스푼이 꽉 위에 이제 딱 꽉 이제 다 채웠을 때 12g인데, 저는 18g, 20g 이 기준도 잘 모르고 그냥 한 12g 꽉 채워서 넣거나 아니면 좀 덜 채우거나, 덜 채우면 한 10g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눈금이 두 개가 있는데, 제일 밑에 눈금이 8g, 위에가 10g, 그 위에가 12g인가?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20g을 넣는다 그러면 꽉 채워서 12g 한번 붓고 제일 아래쪽 눈금 8g 맞춰서 부으면 20g 맞춰지겠죠. 만약에 18g을 넣겠다 그러면 두 번째 눈금 10g 맞춰서 넣고 제일 아래쪽 눈금 8g 맞춰서 두 번 이렇게 넣으면 18g이 되겠죠. 요렇게 맞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잘 샀죠. 근데 이걸 활용을 못하고 요 계량 스푼 주는 요걸 잘 사긴 했는데, 초반에는 활용을 못하고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대충 넣어가지고 뭐 꽉 채우지 않았던 적이 많으니까 12g도 안 되는 양을 넣어서 이제 드립을 내려서 마셨죠. 그리고 물도 막 흥건하게 많이 넣어가지고 나중에는 그냥 보리차 맛이 날 정도로 한 번 내리고 또 내려가지고 막 두 번 내려 먹고 막 이랬는데, 뭐 그래도 되긴 하는데, 근데 그렇게 연하게 내려서 아까 말한 삶은 계란이랑 먹었는데도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 맛있었는데 이 18g, 20g을 알게 되고,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주말에 20g을 탁 넣어가지고 한번 내려서 먹어봤거든요. 그리고 그때 뭐라 하더라, 20g에 누가 이제 유튜브 보니까 555의 법칙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 오는 기억이 안 나고, 20g 곱하기 5 하면 100이잖아요.
5, 10이었나? 5, 10이었나? 아닌가? 뭐 헷갈리네. 아무튼 그래서 20g에 곱하기 10해서 200ml 물을 넣어야 된다라고 했나? 100ml?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아무튼 그 5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맞춰가지고 100은 너무 작지. 10 곱하기 10 해가지고 200을 넣었던 것 같아요. 200ml를 200ml만 딱 넣어가지고 20g 해서 부었는데, 야, 깔때기에서 이렇게 걸러진 커피가 색깔이 엄청 진하더라고요. 그래서 컵에 딱 부었더니 진짜 딱 한 잔 나와요. 한 잔. 딱 한 잔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랑 삶은 계란이랑 주말에 먹었는데, 이야, 엄청 맛있고 맛있는데 향이랑 맛이 많이 진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어떤 생각이 들냐면, 이게 커피 애호가들의 좋아하는 분들이 약간 표준 양이고 표준 맛이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먹었을 때 강렬하고 맛있다라는 마음이 큰 반면에 또 약간은 나는 이것보다 좀 더 연하게 먹는 걸 좀 아직은 좀 내 입맛에 맞구나. 나의 지금의 선호는 좀 연하게 먹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18g이나 아니면 그냥 적당히 한 12g 정도에 맞춰서 해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0g, 20g 뭐 이렇게 해서 한 먹었더니 원두 갈아놓은 이 원두 양이 쑥쑥 줄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한 팩 엄청 막 큰 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처음 받았을 때 이거 양이 작지가 않은데 이랬는데, 이게 커피 좋아하시고 많이 드시는 분들은 이 정도 팩 사면 진짜 금방 드시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드립커피나 이렇게 드시는 분들은 또 커피를 이게 안에 밀봉이 돼 있고 이렇게 하니까 마실 때마다 덜어서 마시고, 또 그럴 때는 이제 밀봉된 걸 또 열어서 커피를 퍼야 되니까 이게 또 며칠 오래 두게 되면 이제 공기랑 또 이렇게 이제 원두랑 이제 맞닿아서 산화되고 향이 날아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맛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원두 그대로의 맛을 느끼고 즐기려면 빨리 먹어야 되는 게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또 맞는 것 같고, 또 그만큼 좋아하는 애호가분들은 또 자주 드시니까 이 정도면 정말 빨리 드시겠다. 그리고 빨리 먹어야만 하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막 그 정도로 막 아침 저녁으로 막 마시고, 아침엔 또 일찍 일어나서 경기도민이라 빨리 회사 가야 되니까 아침 피곤한데 커피 내려 먹을 여유는 없고, 저녁에는 잠을 못 잘 테니까 못 먹고, 그래서 전 주말에만 먹거든요. 그래서 주말 아침에 이렇게 여유 있게 탁 내려서 계란이랑 이렇게 요거트랑 뭐 이렇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먹어서 그런지 친구가 선물해준 이후로 좀 시간이 지났죠. 근데 저는 뭐 미각이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니까 향이 변했어. 이거 좀 날라갔구만 향이. 미세하게 변해. 뭐 이런 모드는 전혀 아니고 그냥 여전히 맛있게 잘 먹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런데 약간 저는 헤비 유저가 아니라 이제 갓 들어온 애기라서 뉴비 드립 커피 취미자라는 표현이 맞나? 스타터 시작인 뭐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래서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두를 사가지고 빨리 먹지 못하는데 아무튼 그런 또 생각도 좀 들고 합니다. 아무튼 되게 맛있게 먹었고, 이 원두에 참 다양한 원두들이 세상에 존재하고, 저도 맛있는 커피를 먹는 건 좋아하니까 예전에 회사분 추천으로 드립커피 맛있게 하는 집에 가가지고 드립커피를 먹어보기도 하고, 거기 사장님이 원두 설명도 해주시고, 원두가 설명된 명함 크기의 작은 종이에 설명된 것도 읽어보면서 어떤 향이 나고 어떤 맛이 나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실제로 막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걸 또 느껴보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커피에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게 저에게 취미가 될지 아니면 적당히 하다가 마무리가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어쩌다 드립커피.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내가 관심이 가서 내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뭔가를 시작하는 일도 있겠지만 뜻하지 않게 타인이 나에게 어떤 것을 선물해 줌으로써 이거를 사용해봐야지, 활용해야지라는 생각에 영향을 받아서 새로운 취미가 시작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한편에 들더라고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원체 혼자 좀 지내왔고 물론 뭐 가까운 친구들이 있지만 또 원체 또 자주 연락하거나 사람과의 교류에 막 적극적인 타입이 아니고 내향형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좀 그런 편이라 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경험하고 이렇게 하면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요즘에 뭐 용어가 잘 안 떠오르네요. 약간 식견도 넓어지고 견문이라고 하네. 견문 견자단이야. 아무튼 식견도 넓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다양해지고 그 안에서의 즐거움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물론 더러운 꼴 아무튼 그렇겠지만 저는 또 그런 성격이 아닌지라 저는 거의 항상 제가 관심 가고 제가 뭔가를 그냥 선택해서 시작한 게 많았던 것 같은데 이번에 우연찮게 저의 지인이 원두를 선물해 주면서 이런 새로운 뭔가를 또 경험하게 돼서 나름 즐거웠고 선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본 계기도 좀 됐던 것 같아요. 저는 항상 물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항상 선물 같은 걸 고민할 때 이 사람이 뭐를 좋아했더라? 어떤 거를 평소에 자주 얘기하셨더라? 막 이런 걸 생각을 해보고 떠올려보고 그렇다면 이게 필요하시겠구나 라고 해서 뭘 사던지 아니면 요즘에는 그냥 이렇게 샀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요즘 그냥 대놓고 물어보거나 필요한 거 있으시냐. 그러면 이제 보통은 뭐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편하게 하는 분도 있지만 보통은 그냥 이거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럴 땐 좀 더 노골적으로 편하게 말씀하시라. 괜찮다. 그렇게 해서 원하는 걸 말씀하시면 그냥 사드리고 그게 또 마음 편하니까. 그런데 저는 주로 그런 거를 좀 선택하려는 편이거든요. 아니면 그냥 무난한 커피 쿠폰이라든지 뭐 배민 쿠폰이라든지 간단한 뭐 올리브영 상품권이라든지 현금처럼 줄 수 있는 이런 걸 그냥 드린다든지 뭐 그 정도인데 이렇게 이분이 이런 거를 좀 추천해보면 어떨까? 하고 해드리는 선물도 나쁘지 않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맛있는 드립 커피를 마시게 되고 즐기게 됐다는 기쁨과 함께 이 선물에 대한 어떤 새로운 또 관점이 생기게 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것들을 서로에게 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또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제가 이리저리 얘기하느라 마이크랑 좀 떨어져서 얘기했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뜻하지 않게 드립커피 뜻하지 않게 선물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립커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나눠봤네요. 별로 엄청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서 나무 위키에 들어와서 이것저것 보고 좀 읽으려고 했는데 딱히 뭐 그렇게까지 필요는 없었네요.
이거 보니까 보통 드립커피 처음에 할 때 많이 구비하시는 게 그 저울 같은 것도 막 사시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저번에 봤는데 유튜브에서 드립커피 도구, 입문 도구 영상을 봤는데 입문 도구 수동으로 가는 글라인더 뭐 이런 것도 그라인더도 음 그라인더도 추천을 하고 그라인더도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자 보니까 드리퍼도 유리, 세라믹, 메탈 뭐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커피 제일 중요한 걸 얘기 안 해. 드리퍼에 필터 넣고 물을 부으면 밑에 커피가 떨어지잖아요. 그걸 담는 용기 그 용기도 중요한데 그죠? 그 용기도 보통 초반에 입문 도구로 사시더라고요. 이제 추출된 커피를 담는 용기. 근데 저는 용기 안 샀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차팟, 티팟, 그 차 주전자가 유리로 된 게 있어서 저는 그냥 그 위에다가 드리퍼 올리고 거기로 내려요. 그걸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그냥 커피용 그 추출 용기랑 별 생긴 게 차이가 없어서 그대로 그걸로 그냥 쓰고 있고요. 필터 거치대 이런 것도 파네요. 그라인더 꼭 필요해? 그라인더 필수라고 했네. 수동, 자동. 근데 그라인더 있는 분들은 원두를 사서 직접 갈겠다는 얘기고 요즘 원두를 갈아달라고 온라인상에 원두 주문할 때 요청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간 게 좀 더 비싸려나요? 제가 거기까지는 알아보지를 않았네요. 근데 가는 건 아무래도 또 사람 노동력이 들어가니까 갈면 좀 더 돈을 더 받을지도 비싸게 받을지도 저도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라인더도 추천을 하네요. 전동 이런 것도 듣고 근데 이렇게 하나 둘씩 하면 돈이 진짜 많이 나가거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물론 뭐 맛있는 커피를 먹기 위해서는 이런 도구들을 아까워하지 않겠어 이런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시작할 때부터 너무 막 다 갖추고 할 필요는 없죠. 제가 나중에도 뭐 하고 싶다라는 더 업그레이드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생기면 그때 늦지 않으니까 드리포트는 조금 있어도 좋을 것 같긴 해요. 다이소 5,000원에 파네. 다이소는 뚜껑이 없는 포트군요. 다음에 다이소에서 사야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쿠팡이나 뭐 저는 뭐 탈팡을 했지만 저렴하게 파는 데서는 싸게 파네요. 저울도 있어야 된다. 추출 비율을 잘 맞춰서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군요. 이렇게까지 하는군요. 이야. 그래서 저울이 필요해. 무게와 시간이 함께 나오는 저울을 그렇구나. 저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제가 뭐 진짜 드립을 잘 내리시는 분한테 가서 어마어마한 뭐 맛 차이를 내가 보여줄게 해가지고 저를 느끼게 해주시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어떻게 내리든 원두량이 얼마에 내리든 어쨌든 다 맛있더라고요. 막귀라고 하는데 막혀인가 막혀?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기는 원두 20g에 물 300g 이렇게 얘기하네요. 300ml 15배구나. 추출 비율이 1대 15 이렇게 하시네. 물 온도는 92도.
완전 팔팔 끓은 5대5 법칙 5대5대5 법칙 얘기하실 때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100도씨 물을 끓여서 5초 정도 두면 물 온도가 92도로 내려간다 그랬나? 50초라나? 50초를 두면 내려간다 그랬나? 아무튼 뭐. 네. 근데 약간 너무 숨 막히는데요. 92도? 모르겠네요. 제가 커피의 역사를 잘 모르고 커피를 너무 좀 무시하는 발언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 0. 몇 도의 차이로 맛이 바뀐다고? 물론 뭐 결국에는 뜨거운 물과 원두와 이런 화학작용이니까 온도가 중요하긴 하죠. 원도와 분쇄도도 중요하기도 하고 저도 화학공학과를 나와서 입자가 얼마나 미세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녹는 속도도 다르고 용의 속도도 다르고 뭐 당연히 차이가 있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제가 너무 초보라서 괜히 또 뭔가 모르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92도, 1도, 1, 2도 차이로 맛이 미세하게 달라진다? 근데 이 정도면 정말 바리스타 분이나 이렇게 내려서 뭔가를 대접하거나 이렇게 하실 분들에게 맞는 것 같고 그냥 저같이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입문자나 그냥 즐기는 사람은 적당히 그냥 자기 기호에 맞게 즐기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진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는 분쇄도는 가늘게 물 온도는 높게 도직량이 뭐야? 추출량은 적게 당연히 적게 하는 게 진하겠죠. 연한 맛은 분쇄도 굵게 물 온도 낮게 추출량 많게 당연한 것 같고 확실히 가늘게 되면 훨씬 더 진하게 나오겠죠. 입자가 작으니까 훨씬 더 물의 용해가 많이 되겠지.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뭐 제가 팟캐에서 이렇게 뭐 말씀 안 드려도 워낙 뭐 유튜브나 카페 관련 정보들은 이미 너무 많고 포화 상태라 카페도 뭐 거의 포화 상태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죠. 저는 뭐 그런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하는 팟캐는 아니고 저의 그 일화들을 좀 들려드리고자 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에 또 에피소드로 찾아뵙겠습니다. 아이고 목소리가 좀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약간 하소연을 하자면 프리랜서 성우로 제 목소리 파일을 올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어찌저찌 샘플을 만들어가지고 올릴 수 있다 해도 올려가지고 일이 들어오면 일을 못할 것 같아요. 이 목소리로 뭔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좀 스트레스고 이비인후과를 가야 되나 싶습니다. 이비인후과도 성대나 막 이런 쪽으로 전문 이비인후과가 있다는데 동네 이비인후과에서는 그 정도 치료까지는 하는 데는 없는 것 같고 여러모로 고민 중입니다. 열심히 아침 저녁으로 코세척도 하고 코 안에다가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도 뿌리고 코도 풀고 오늘부터는 또 입안에 식염수로 입 가글도 하고 뭘 많이 하는데 목이 부어 있는 것 같고 코가 자꾸 목 뒤로 넘어가서 폐에 가래가 끼는 것 같습니다. 이 폐에 가래가 끼면 목소리를 낼 때 안에서 공기가 성대를 밀어내서 이제 소리가 공기가 잘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가래 때문에 잘 안 나오니까 소리가 좀 갈리고 그르렁거리고 예쁜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도 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그런 게 좀 느껴지시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최대한 좀 빨리 회복해 보도록 하겠고 뭐 여러분들이야 뭐 엄청 급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답해서 여러분한테 좀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제 슬슬 더워지는데 더위 조심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